베이징의 가을은 짧지만 강렬했다. 왕푸징 거리의 아침은 이미 깨어나 있었다. 금빛 햇살이 갓 청소를 마친 보도블록 위로 쏟아졌고 이제 막 문을 연 상점들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관광객들의 웅성거림, 아침 식사를 파는 노점상의 음식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쾌한 중국 전통 음악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부산함 속에서 24세 거리화가 첸리는 오늘도 그림 그릴 좋은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어깨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꿈과 생계가 담긴 스케치북과 물감, 붓들이 들어 있었다. 밝게 염색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바람에 흩날렸고 물감이 군데군데 묻은 작업복 스타일의 오버롤은 그녀의 자유분방함을 드러내는 듯했지만 그늘진 눈빛에는 현실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다. 예술대학을 중퇴하고 거리에서 그림을 그린 지 벌써 2년, 열정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불안감은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오늘은 좀 괜찮으려나. 첸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왕푸징 보행자 거리의 한쪽 구석, 비교적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으면서도 통행에 크게 방해되지 않을 법한 곳에 멈춰섰다. 작은 접이식 이젤을 펴고 캔버스를 올리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도시관리 요원들의 그림자 때문이었다. 그들의 제복 색깔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지난번에도 그랬다. 관광객 몇몇이 그녀의 캐리커처에 흥미를 보이며 지갑을 열려는 찰나 매서운 눈초리에 도시관리 요원이 다가와 호객행위와 미허가 영업을 이유로 경고장을 날렸다. 예술가의 자존심과 굶주림 사이에서 그녀는 결국 붓을 접어야 했다.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면 첸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림 그리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긴 모두의 공간 아니었나. 마음속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공허하게 흩어졌다. 첸리는 심호흡을 하고 붓을 들었다. 오늘은 베이징의 가을 하늘을 담아보고 싶었다. 높고 푸른 하늘, 그 아래 웅장하게 솟은 전통 건축물의 지붕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고 그림에 몰두하려 할 때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첸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도시관리 요원이었다. 첸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예상대로였다. 짙은 남색 제복을 각 잡히게 차려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름표에는 류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그림야 그리고 있었는데요. 첸리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류웨이는 첸리의 이젤과 캔버스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허가증은 있소? 거리 예술가가 무슨 허가증이? 규정상 이곳에서 허가 없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즉시 철수하시오. 류웨이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첸리를 질서를 어지럽히는 골칫거리로 규정하는 듯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제 생계수단입니다. 첼리는 절박하게 항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당장 오늘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류웨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규정은 규정이요. 개인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소. 그의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목소리에는 한치의 융통성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감정 없는 로봇과 대화하는 기분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관광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광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백발이 성성한 서양인 남자도 있었다. 그는 안경 너머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첸리와 류웨이를 번갈아 보았다. 이름은 마이클, 며칠 전 베이징에 도착한 미국인 관광객이었다. 그는 은퇴한 역사교사로 세상의 다양한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붓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힘없는 거리 화가일 뿐이었다. 거대한 국가 시스템에 말단 규율이라는 이름의 칼날 앞에서 그녀의 예술과 생존은 너무나도 연약했다. 결국 첼리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치우겠습니다. 패배감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녀는 천천히 이젤을 접기 시작했다. 캔버스에 그려지기 시작했던 푸른 가을 하늘은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다. 마치 그녀의 꺾인 꿈처럼. 류웨이는 첸리가 장비를 챙기는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다가 다른 곳을 순찰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해 보였다. 첼리는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절망감과 함께 뜨거운 반항심이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이클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첸리를 지켜보았다. 그는 젊은 예술가의 좌절과 권위적인 공권력의 충돌을 목격하며 씁쓸함을 느꼈다. 이것이 그가 보고 싶었던 베이징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첸리에게 다가가 작은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첸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이클은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는 위로였지만 첸리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첸리와 류웨이의 숨바꼭질 같은 대립은 계속되었다. 첸리는 왕푸진 거리에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그림을 그리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류웨이나 다른 도시관리 요원들에게 발각되어 쫓겨나기 일쑤였다. 규정 위반이라는 딱지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좌절감은 점점 커져갔고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밀린 월세와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첸리의 마음속에는 오기가 생겨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이나 평범한 인물화를 그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류웨이를 닮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인물들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때로는 새장 속에 갇힌 새를 그리며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기도 했고 꽉 막힌 벽돌담 앞에서 절규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답답한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날카롭고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소극적인 저항이었다. 마이클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왕푸진 거리에서 첸리와 마주쳤다. 그는 첸리가 도시관리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첸리의 그림에서 남다른 재능과 함께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가끔 첸리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도 하고 그녀가 그린 작은 스케치 한 장을 사주기도 했다. 그의 작은 관심과 격려는 첸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당신의 그림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아가씨. 한 번은 마이클이 첸리의 그림을 보며 그렇게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첸리는 마이클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한편 류웨이는 첸리의 이런 저항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첸리의 그림 속에 담긴 풍자와 조롱을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고 첸리에 대한 제재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단순한 구두 경고에서 벗어나 그녀의 그림 도구를 압수하려 하거나 심지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알고 있소? 어느 날 류웨이는 첸리가 그린 자신의 캐리커처, 일부러 더 우스꽝스럽고 권위적으로 묘사를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모독이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소. 첸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 그림이 뭐가 어때서요? 이건 표현의 자유예요. 그리고 당신들이야말로 내 생존권을 빼앗고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폭탄 같았다. 주변을 지나던 관광객들은 또다시 이들의 싸움에 시선을 집중했다. 마이클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첸리가 너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기도 했다. 첸리의 그림은 점차 왕푸진 거리를 찾는 일부 관광객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녀의 저항 정신이 담긴 그림에 흥미를 느꼈고 몇몇은 그녀의 그림을 촬영해 자신들의 SNS, 웨이보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기도 했다. 왕푸징의 바낭아 화가 금지된 예술 같은 자극적인 해시태그와 함께 그녀의 이야기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첸리는 이런 반응에 작은 용기를 얻었다.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나마 세상에 전달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대담하게 붓을 돌렸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풍자를 넘어 사회의 부조리와 억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관심은 동시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었다. 류웨이는 첸리의 그림이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했다. 그는 더 이상 첸리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떻게든 그녀를 왕푸징 거리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질서 유지라는 명분 아래 차가운 결의가 굳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베이징 특유의 스모그도 거치고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첸리는 왕푸징 거리의 한복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이제를 펼쳤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거대한 붉은 벽돌담 앞에서 날개를 펴려는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 새는 마치 첸리 자신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될 무렵 예상대로 류웨이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뒤에는 2명의 다른 도시관리 요원도 함께였다. 첸리 씨, 오늘이 마지막 경고요. 류웨이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모든 장비를 챙겨서 이 자리에서 떠나시오. 다시는 이곳에서 당신의 그림을 보고 싶지 않소. 첸리는 붓을 내려놓고 류웨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내 꿈을 그리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들이야말로 내 꿈을, 내 생계를 짓밟고 있는 거라고요. 꿈? 생계? 류웨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 건 규정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거리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요. 질서요? 그게 대체 누굴 위한 질서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질서인가요? 첸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녀의 외침은 단순히 류웨이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억누르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향한 절규와도 같았다. 주변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둘러싸였다. 마이클도 어느새 군중 속에 끼어 초조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류웨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첸리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 집행한다. 그가 짧게 명령하자 뒤에 있던 2명의 도시관리 요원이 첸리에게 다가왔다. 안 돼요. 내 그림에 손대지 마세요. 첸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2명의 건장한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한 명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이젤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쾅! 이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캔버스에 그려져 있던 작은 새는 처참하게 구겨졌다. 팔레트 위에 있던 형형색색의 물감통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바닥을 더럽혔다. 마치 첸리의 부서진 꿈과 희망처럼. 아, 안 돼. 첸리는 무너진 이젤과 흩어진 물감들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분노와 슬픔, 절망감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녀의 절규는 왕푸징 거리의 소음 속으로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관광객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류웨이와 도시관리 요원들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녀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영어와 중국어가 뒤섞인 항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이클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주변의 다른 관광객에게 제지당했다.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류웨이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우리는 규정대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단호하지 못하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의 철옹성 같던 신념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도 몰랐다.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첸리는 망가진 그림 도구들을 챙겨 쫓겨나듯 왕푸진 거리를 떠나야 했다.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과 도시관리 요원들의 냉담한 눈빛이 따라붙었다. 그날 밤 젤리는 좁은 자취방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예술에 대한 꿈, 생계에 대한 희망,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뒤 젤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왕푸진 거리로 향했다.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 때문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갔다. 이제 그녀에게는 이젤도, 캔버스도, 물감도 없었다. 그날의 충격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속에 들어있던 아주 작은 스케치북과 몽당 연필 한 자루만이 전부였다. 첼리는 예전에 그림을 그리던 자리가 아닌 훨씬 더 구석지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또다시 류웨이와 마주칠까봐 겁도 났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졌다. 첼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류웨이였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첼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첼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또다시 그 끔찍한 순간이 반복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류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칫하며 첼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이전처럼 차갑고 날카롭지만 않았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서 망설임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지나쳐갔다. 마치 첼리를 보지 못한 것처럼 혹은 그녀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것처럼. 첼리는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어안이 벙벙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외면일 뿐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첼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아주 희미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몽당 연필을 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왕푸진 거리의 풍경이나 사람들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그 작은 불씨를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한 포기 들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도 팔기 위한 그림도 아니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혼을 위한 그림이었다. 얼마 후 마이클은 베이징을 떠나기 전 수소문 끝에 첸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그날의 사건 이후 첸리를 걱정하며 그녀의 소식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첸리가 그린 작은 들꽃 스케치를 조용히 구입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세상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첸리 양. 당신의 예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첸리는 마이클의 따뜻한 격려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왕푸진 거리. 첸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전과는 조금